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1학기 국어 미래엔 4-1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유형 베스트,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를 보고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첫 번째 제시된 이 지문이죠. 이 지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는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이의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는 식으로 헷갈리게 뒤바꿔서 선지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묻는 문제예요. 이 단원명이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논증이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당연히 반드시 출제되겠죠. 이 글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해와 탐구 활동에서 제시된 글, 이 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안내문도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과 적용에는 광고문 2개가 있어요. 이 광고문에도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광고문을 묻는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4번처럼 다음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광고에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특히 이렇게 서술형으로도 출제됩니다. 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이렇게 구조화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따라서 논증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논증을 구조화했을 때 들어갈 내용, 즉 대전제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지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영국 왕립학회라는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 글의 주제가 의심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인용해서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고 있네요. 바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펼쳤습니다. 파스테르가 바로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한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파스테르는 이 당연한 사실을 의심함으로써 실험을 하게 됐고 그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 3문단을 볼게요.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의심을 마법사의 물에 빗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빗댄 거죠. 비유를 통해서 의심으로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물론 그 믿음의 진실인 것도 있지만 거짓인 것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볼게요. 자유 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 낙하에 대한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실험을 통해서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갈릴레이도 마찬가지로 파스테르처럼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인물이 나오네요.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역시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이 글에서 인물이 여러 명 나오죠. 파스테르부터 프톨레마이오스까지 따라서 인물의 이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을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파스테르랑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는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일반적 믿음을 지닌 사람인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라고선 탐구하는 것의 의미를 밝히고 글이 끝나요.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왔던 파스테르의 사례,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탐구 사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탐구 사례는 모두 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합니다. 과학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탐구가 의심에서 시작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즉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인 귀납 논증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글에 사용된 논증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 출제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죠. 우선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주장의 참임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증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귀납과 연역입니다. 귀납은 구체적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반대로 연역은 일반적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고,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납 논증의 하나로 유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문이 유추의 논증이 사용된 지문입니다. 우선 지문을 읽어볼게요.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집니다.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한 사람도 타기 마련이지요.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 글은 인생과 버스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버스 운전과 인생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싫은 사람을 쫓기만 하면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멀리하느라 힘을 빼지 말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함께 살아가자.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을 유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추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즉 두 대상의 비슷한 속성을 바탕으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논증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유추는 귀납 논증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파트 안내문은 연역 논증이 사용된 예시입니다. 귀납이랑 유추가 나왔으니 이제 연역이 나와야겠죠. 연역 논증은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적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아파트 안내문을 읽어볼게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늡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층간소음이 안내문을 붙이게 된 원인이 되겠네요.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지요 라고선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몇몇 가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층간소음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함께 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목적도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서로의 불편을 헤아려 조심하고 소음이 생길 일이 있을 때는 이웃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시다. 즉, 이 글을 게시한 글쓴이의 주장은 서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기면서 안내문이 끝나요. 그러면 왜 이 지문에 연역 논증이 사용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연역 논증은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했죠. 연역 논증이 쓰인 대표적인 예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은 대전제에 해당하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는 소전제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에 해당해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내문에서 대전제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그렇다면 소전제는 층간소음도 사람 사이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층간소음도 소통으로 해결된다가 되겠죠. 결론이 나온 문장은 이 부분입니다. 이 안내문에서 대전제가 어떤 것인지, 소전제가 어떤 것인지, 결론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과 적용에 나온 두 광고문을 볼게요. 이 첫 번째 광고문은 연역 논증이 사용된 광고문입니다. 이 광고문에서 대전제는 생략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대전제일 경우 대전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광고문의 대전제는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주어야 한다예요. 그리고 소전제는 예약은 약속입니다. 이게 소전제에 해당하고 결론은 예약이 변경되면 연락해줘야 한다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광고문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멈추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광고문의 주장에 해당하겠죠. 이 앞부분은 주장에 대한 근거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귀납 논증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두 광고문에 사용된 것 그리고 앞서 봤던 아파트 안내문뿐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에 사용된 논증 방법도 다 기억해 두셔야겠죠. 지금까지 중3 1학기 국어 미래엔 4-1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